변호인단을 대표해서 김칠준 변호사님을 모시고 오늘 선거에 대한 규탄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환영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동안 변호인단 대표를 맡았던 김칠준입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모여 앉아서 판결의 충격이 대단히 컸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연하게 앉아서 이 시대를 직시하고 여러분들의 싸움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재판 선고를 들으면서 법조인으로서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물론 변호사란 때로는 자신이 원했던 판결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장했던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판결을 들으면 아, 그런 면이 있었겠구나, 이런 수긍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판결 내내 들으면서 이것이 법원이 내린 판결인가, 아니면 국정원과 공안검찰이 써준 무엇을 읽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50여 차례 재판을 해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8번의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법정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만들어냈던 소설의 진상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국정원 협력자와 국정원 수사관이 어떻게 악의적인 왜곡과 추정으로 소설을 그려나가는가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그동안의 언론을 통해서 왜곡하고 흘려냈던 각종의 에피소드가 그야말로 웃기는 에피소드였음을 하나하나 밝혀냈습니다. 설악산 산행을 혹한기 군사훈련으로 왜곡해서 언론에 흘렸던 것의 진실도 밝혀내고, 이상호 씨가 한전에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했던 것이 사실은 스마트폰에 나왔던 주식 동향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검찰 측 증인이 나와서 스스로 실토를 했었습니다. 증거 수집 절차에 관한 전투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국정원이 어떠한 무리수를 저질렀었고, 디지털 문서가 왜 증거 능력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증거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전문가 증인신문이라는 전투도 있었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민방위 교육장에서 하는 초등생의 반고 교육 수준인가에 불과했지만, 우리 변호인들이 내세운 증인들은 북미 간의 본질, 당시 전쟁 위기의 본질, 과연 혁명의 결정적 시기인가 여부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당시 방청석에 있던 모든 기자, 재판부까지도 우리는 설득했다고 믿었습니다.
5월 10일 모임에 있던 각 분반 토론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나와서 당시 물질기술적 준비를 어떻게 이해했고 어떤 논의를 했고 어떤 분위기였는지 하나하나 밝혀냈습니다. 당시 상황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단선연계 복선포치라는 것을 포기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도 바로 이 전문가적인 신문이라는 전투를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나갔습니다.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녹음 파일을 반갑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녹음 파일만 들어보면 진실이 알려지고 5월 12일 모임이 결코 내란을 음모하거나 폭동을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백일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쁘게 들었고, 듣는 과정에서 각종의 각주를 달고 부연 설명을 하면서 충분히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 충분히 설득해냈습니다. 이 개별 전투 하나하나에 대해서 무하나 진실을 그리고 국정원의 거짓을 하나하나 벗겨내는데 실수하거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8번의 전투, 우리는 그 전투가 다 승리했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고를 들으면서 지난 50회에 걸친 재판 다 어디로 간 거야?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냈던 그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과 왜곡된 주장을 하나하나 밝혀냈던 그간의 과정은 오늘 판결 유지 설명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간 거죠? 제가 죄어 진술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5월 10일 음성 파일이 있는 그대로 남아있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비록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과 처지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겨울공학이 지나고 나면, 음성 파일이 백일화에 드러나면 그때 그것이 결코 내란 음모나 선동이 아니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음성 파일이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선고를 들으면서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다행인 정도가 아니다. 지금 비록 겨울공화국이 계속되고 있지만 봄이 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판단은 다시 냉정한 이성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이 무죄였음을 알 것이다. 아니 오히려 이 음성 파일이 그대로 남아있음으로써, 그리고 지난 50번의 재판이 그대로 법정 녹음이 되어 있음으로써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겨울공화국을 우리의 힘으로 몰아내고 봄을 맞이하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아까 기자분들한테 몇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초기에 있었습니다. 내란 음모 선동이라면 그 직후에 백두산 여행을 취소하거나 재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판부의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알고 오늘 선고에서 5월달 내내 위기의 국면이 계속됐다고 재판부 스스로 판단했는데, 그렇다면 가족과 함께 백두산 관광을 간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런 내라는 폭동 선동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